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강론 파트, 각각을 좀 알아보는 파트에서 지난 단원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 또는 기능들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에코시스템 이런 말도 생태계 이런 말도 말씀을 드렸고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니까 데이터가 거의 다루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빠르게 발생해서 또 쌓이고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봤고 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 분석 기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잘 처리나 분석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이제 전처리 이런 얘기도 할 테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그 수집 기술이 뭐가 있고 그런 수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떠한 그 방법들이 뭐가 있고 그것을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 방법 또 절차, 도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번 단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그렇다면 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집하는 게 아니고 이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각각의 그 도구, 방법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빅데이터 수집의 도구들, 라이브러리, 패키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만이 여러 가지 형태의 빅데이터를 있을 때 그런 빅데이터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지 이 도구 활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그 빅데이터 수집 기술에서 수집 방법과 도구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아놨다면 수집했다면 도구를 통해서 수집했다면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처리 위해서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형태의 모양과 모습을 갖춰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제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고 또 분석하고 처리하기 쉽게끔 하는 그런 저장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NoSQL이라든가 몽고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우리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려면 캡이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했던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여태껏 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잘 저장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관리 기술과 그런 관리에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변환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관리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학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처리 과정, 후처리 과정, 분석 과정 이렇게
처리를 통해서 분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각종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처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분석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발해서 무료로 또는 일정량의 조금 돈을 받고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이 무료로 공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분석 기술,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분석 기술이 많습니다. 뭐 다크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석 기술이 뭐가 있는지, 또 분석 기술에 사용되는 그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시고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도구들이 많아서 그 도구들을 어떤 때 그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들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셔서 잘 학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수집 기술은 먼저 빅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이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쪽에 빅데이터는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아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을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이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죠. 그죠? 가장 친숙하고 가장 핫한 정말 중요한 그죠? 데이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내부 데이터, 실제 내부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부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쵸?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나 조직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나 조직 바깥에 있는 데이터, 외부의 데이터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 수집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내부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그쵸?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내부 데이터는 조직 내부의 각종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쵸? 파일로 저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뭐 메모장으로 저장하는 파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엑셀로 그쵸? 우리 회사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면 개인이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업무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각종 비즈니스나 그런 오피스 자기 컴퓨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쵸? 엑셀표로 정리를 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각각 나눠져 있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에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엑셀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업무 비즈니스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인사이트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파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필요한 이 워드 프로세스나 그쵸? 메모나 이런 것들이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파일이나 또는 우리 회사의 운영 시스템, 우리 회사의 실시간적으로 거의 실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그쵸?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데이터들이죠. 수시로 운영되고 변경되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또는 회사의 센서들, 각종 장치에 의한 센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어느 회사에서 공장, 그 팩토리를 운영한다고 하면, 생산을 한다면 생산 공정에 의해서 센서가 만들어지는 어떤 값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뭐 환경 센서라든가 아니면 빌딩 센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있겠죠. 또 요 센서에다가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운영되는 각종, 그렇죠? 각종 기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기. 그 중에서 컴퓨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나 아니면 회사의 컴퓨터나요? 회사의 웹 서버 뭐 이런 서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버. 이런 서버들이 운영을 하면 운영되는 어떠한 그치 운영의 상태 값들을 남겨놔요. 그걸 갖다 우리는 로그 파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또 중요한 거예요. 로그 파일들. 그쵸? 이런 거. 그쵸? 서버나 컴퓨터가 운영하면서 서버들이 운영하면서 그쵸? 운영 상황들을 누가 뭐 방문했다든가 서버의 상태가 뭐라든가 어떤 그쵸?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다든가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모아놓는 기록되는 파일,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도 일종의 센서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등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주로 필요한 데이터를 ETL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 ETL. 그쵸? 필요한 이런 각종 파일 시스템이나 그쵸?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센서나 로그 파일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그쵸? 우리 분석을 하면 추출해서 하나로 통일시킨 방법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로부터 그런 장치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추출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에 맞도록 그쵸? 형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트랜스포메이션 그쵸? 추출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추출이요. 추출하고 ETL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추출하고 변환하고 그쵸? 변환.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 맞도록 처리에 맞도록 데이터를 다시 변환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쵸? 저장해야 되겠죠. 적재하고 적재. 예. 이와 같이 우리 각종 조직, 회사나 조직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장해서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내부의 데이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뭐 그 정보의 보고, 정보의 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터넷을 갖다가 정보의 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 그치? 이와 같이 인터넷 속에서는 각종 지식이나 정보들이 엄청 많겠죠. 그런 것들도 내가 모아서 내가 필요한 분석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려면 인터넷의 웹 형식으로, 웹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들을, 그치? 그런 영상들을, 데이터들을 수집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해볼 거거든요. 수집 로봇을 통해서 거미줄같이 연결되는, 이거 갖다 우리는 웹이라고 그러잖아. 웹이 거미줄이잖아? 월드 와이드 웹이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넷 링크, 우리 링크는 하이퍼링크를 따라가 클릭하면서 각종 사이트에서 우리 정보나 아니면 지식들을 찾아내잖아요. 그쵸? 따라 방문한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하거나, 그쵸? 이런 거, 크롤링 하거나,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공공 빅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수집한다라는 거죠. 공공 빅데이터. 우리나라에도 기조가, 그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 엄청 많겠죠. 각종 데이터들은 공개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왜?
그런 데이터들이 또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산업의 활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공공 데이터, 그 퍼블릭 데이터잖아요. 퍼블릭 데이터들을 공개한다. 공개함으로써 그걸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지 이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그쵸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 사이트 플랫폼으로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우리 예부 데이터들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크롤링해서 얻는 거,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 그래요. 긁어내는 거야. 우리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크롤링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주식 정보. 주식 정보가 인터넷으로 오잖아요. 물가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인터넷으로 공개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크롤링해서 갖고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치? 크롤링해서 자동으로 갖고 와라 그러면 어느 사이트에서 갖고 와라 그러면 쫙 갖고 들어와요. 또는 아니면 의견 쓴 거, 오피니언 쓴 거 있잖아요. 뭐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가 개봉하면 그 개봉에 그 의견 쓴 거 있잖아. 오피니언 분석 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텍스트 같은 것들도 쭉 받아와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직접 그런 것들도 그것도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다 긁어와요. 아시겠어요? 긁어온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스크래핑 또는 크롤링 그쵸? 이렇게 긁는 거 크롤링 한다 그래요. 따라서 인터넷으로부터 그치 공공된 거로부터 우리 크롤링 하거나 그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공공 빅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수집하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는 그쵸 두 가지 회사 내부에 있는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각종 정보 시스템이나 그쵸 각종 장치나 이런 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하나 또는 외부에 있는 거 인터넷으로 공개된 데이터라든가 또 아니면 그쵸 공공 그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공공 빅데이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유엔에 가보시면 유엔의 어떤 그 빈곤이라고 한 나라 또 나라에 대한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긁어와서 우리 목적에 맞도록 빅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도록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도 수집할 수 있죠.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유형이 뭐가 있냐, 형태가 뭐가 있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그 컬렉터가 있어. 우리 로그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값이나 현상값들을 실시간적으로 거의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로그 데이터들이죠. 로그 데이터.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시스템이 하거나 그렇죠?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센서로부터 계속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걸 다 로그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 내에 있는 웹 서버에 로그 데이터가 있어요. 웹 서버를 누가 방문을 했고 어느 페이지를 방문했고 그렇죠? 누가 또 얼마만큼 방문했고 이런 것들을 웹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에 계속 기록으로 남겨져요. 그걸 다 로그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즉 웹로그나 그렇죠? 트랜잭션 로그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거에 응답값으로 뭐가 받았고 하는 그 트랜잭션 로그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 로그는 대부분의 DBMS에 저장된 거 DBMS 아시겠어요?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면 누가 어떻게 방문을 했고 그렇죠? 어떤 데이터, 어떤 테이블을 받고 어떤 데이터를 받다라고 하는 그 트랜잭션 로그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그 다음에 클릭 로그 같은 거. 그 다음에 DB의 로그, 데이터 등이 수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냐면 추천 사이트, 맞춤 사이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그 사이트에 가서 쇼핑몰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서 어떤 상품을 보면 계속 그게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로그를 해서 또는 아니면 추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실제 상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는 각종 그렇죠? 시스템에 남겨져 있는 기록들, 로그 데이터, 기록 데이터, 그렇죠? 기록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긁어오는 거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나 그쵸? 텍스트를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 긁어서 텍스트나 데이터가 쭉 쌓여요. 파일로. 그쵸? 주로 웹로봇이라고 있어요. 웹로봇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넷 링크를 따라다니면서 방문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그쵸? 소셜 데이터, SNS 데이터, 여러분들 의견 쓴 거 있는 거 있잖아. 우리 신문 같은 데도 보면 거기다가 개인 의견 다는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뭐 신문 기사에 대한 의견, 뭐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 그치? 이런 것들을 막 다른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그 형편없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 그쵸? 너무 조금 그 막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막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정해야 돼. 그쵸? 저한테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데 SNS에 남기거나 글을 남기거나 자기의 의견을 남기면 조금 품위 있게, 그쵸? 논리적으로 근거 있이 그렇게 글을 쓰는 습관으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속한 언어라든가 욕을 한다든가 자기 감정 풀이를 통해서 한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답글을 대고 댓글을 달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인터넷의 자유가 너무 방임돼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안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실명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익명제, 뭐 반임명제라다 보니까 그런 자정 노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받는 상대편들은, 그쵸? 모함을 받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서, 그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쵸? 다른 어떤 정치가나 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쵸? 그 자기 업무에, 자기 행동에, 그쵸? 저해를 받아가지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것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좀 이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좀 선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우리가 그 크롤링이라고 많이 써요. 우리 구글 크롤링도 있거든요. 스크래핑 이런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스를 통해서, 센싱을 통해서 각종 센서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죠.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 다음에 그쵸,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조를 하면 로봇에 하면 로봇에 어떤 센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센서들이라든가 화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센서, 빌딩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조명 관리라든가 이 각종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죠. 그 센서 중에서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위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뭐를 통화 많이 했는지, 그치? 통화 기록 같은 것들도 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센서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네, 그 유명한 잠깐 자꾸 이제 몇 번씩 소개하는데 우리 올빼미 그 버스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것들은 뭐 강남이라든가 여러분들 통화 기록을 해서 몇 시에 그런 통화 기록이 많은 위치에다가 시간을 적절히 해서 그쵸 심야 버스를 배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센서라고 할 수 있죠. GPS 센서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RSS 리더라든가 오픈 API 이런 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갖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파이썬 같은데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 같은 데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그쵸? 뭐까지? 시각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거, 이 파이썬. 이랬을 때 여러분들 필요한 그 데이터라든가 이거를 임포트를 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임포트. 파이썬? 아시겠어요? 그러거나 우리 이제 2학기 때 주로 우리 배울 것이 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R이라는 거 빅데이터 분석 도구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패키지 인스톨을 시켜요. 패키지 인스톨.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패키지 인스톨 시키면 그 데이터를 그쵸? 가져올 수 있어요. 패키지 인스톨 나중에 해볼게요. 데이터 생산, 공유, 참여 환경이 웹 2.0을 구현하는 기술로 필요한 데이터를 웹 프로그램으로 그쵸? 수집할 수 있어요. 그쵸? 필요한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ETL이라고 하는 거죠. ETL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지 않은 것의 약자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축출해서 하나의 공통된 형식으로 변하여, 그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지 않은 과정. 그쵸? 우리 저거 해서, 그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적지 않은 과정.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퍼블릭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쵸? 퍼블릭 데이터, 공공 데이터. 그쵸? 퍼블릭 데이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공개된 데이터를, 그쵸?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쵸? 로그 데이터를 컬렉션 하거나, 그쵸? 크롤링 하거나, 스크래핑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센싱이나 오픈 API, ETL, 퍼블릭 데이터 다운로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쵸?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공공 빅데이터 내려받기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빅데이터 허브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건 다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 SK텔레콤에서는 빅데이터 허브 그 사이트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로밍 서비스한 이용 데이터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그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이거 여기 보시면은 로밍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2000년 4월 달에 해외로 출국하면서 로밍한 그쵸? 로밍한 그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밍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다운로드 받아서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CSV나 엑셀이나 그죠? TSV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제 2학기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밍이 그죠? 어떤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국가로 많이 출국을 했는지, 이거 로밍을 분석하면 그치? 이 4월 달에 어느 국가로 가장 많이 방문을 했는지, 어느 시간대에 방문을 출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CSV로 많이 내려받아요. 이렇게. 그죠? CSV로 받으면은 이 CS 파일을 받으면 이 CSV는 뭐냐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콤마로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쭉 많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면 여기 또 서울시 유동인구 데이터 4월달 거 최근 거잖아. T맵을 이용한 이용간 거 그죠? 음성통화 이용 데이터 SK 거니까 아시겠어요? SK 거니까 그런 것들 쭉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하나 내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2학기 때 이제 과제를 내주면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쵸? 분석 모델을 만들어 갖고 실제 분석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쵸? 자, 또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국가 교통 말고요. 국가 통계 포털 한번 가볼게요. 국가 통계 포털. 이거 여러분들 빅데이터 포털이거든요. 국가, 그쵸? 네. 국내 통계도 있고요. 여기. 그쵸? 국내 통계. 인구나 가구 통계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인구 조사한 거, 인구나 인구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쵸? 인구.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뭐, 국제나, 그쵸? 북한에 관련된 그 통계도 있잖아요. 그쵸? 북한 통계 한번 볼까요? 북한 통계 보면, 그쵸? 북한의 인구 추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할 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북한의, 그쵸? 연령별로 인구 뭐 이런 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인구, 북한의 어느 연령대가 더 많은지, 그치?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공 데이터, 이것 말고 우리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 국가에서 운영하는 포털, 그죠? 코시스, 농림축산부, 그죠?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이라든가 고속도로, 그치? 국토, 이런 것들, 그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국가 기상청 날씨마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020년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쵸? 이거.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여기 콘테스트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죠? 참가하면 뭐 여기 뭐 참가를 하면 뭐 스타벅스 뭐 커피도 주고 뭐 입상을 하면 모두 주고 하는 거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요거 소개시켜 주려고 내가 이 사이트 열은 거야. 아시겠어요? 꼭 방문해 보세요. 요거 그쵸? 요 사이트 기상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라고 여러분들 치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요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참가 신청 바로 가게 해서 참가도 해보시고, 그쵸?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은 여태껏 배우는 거 우리 이거 실적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제출하는 거야. 그쵸? 공모작 제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치? 여러분들 요거 해서 여기 공모하는 게 있어. 혹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시면 내가 요거 봐서 하자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있는데 조금 시간이 뭐 촉박하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못하면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데 하나 좀 출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되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꼭 보고 계세요. 요거 한번 열어보시고 한번 쭉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해서 그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다 못해죠. 그쵸? 학교 오시면 한번 좀 볼 거예요. 이제 콘테스트 온라인 멘토링 하는 것도 있고, 그치? 뭐 이렇게 쭉 뭐 대회 소개도 있고요. 보시겠어요? 쭉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 있으면, 그쵸? 한번 그 여기 출품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참가 신청하고 5월 29일까지 여러분들 참가 신청하잖아. 아시겠어요? 보세요. 5월 29일까지 참가 신청만 해도 스타벅스 그거 준다 그랬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나랑 같이 오면 온라인 멘토링 하는 것도 있잖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공모작 같이 이제 멘토링 해서 같이 공모해서, 그치? 이렇게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2명, 3명 같이 해도 돼요. 여러분들 졸업반이니까 이제 공모전 이런데 많이 좀 나가봐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빅데이터 공모전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에서 그치? 여러분들 쭉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치?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서비스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한번 이 사이트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있다. 요거 기상 자료 개방 포털 이거 있다. 이거 작년 거가 있는데 이제 2020년 그쵸?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이런 데 나가서 여러분들 참가하시면 그치?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쵸? 취업하기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쓸 수도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 한번 출품해서 상을 타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큰 경험이다. 그치? 따라서 이러고 하고 여러분들 전국의 대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 전국의 각국 대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출품 엄청 많이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같이 막 학생들끼리 세미나 해서 이 출품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아이디어 구하고 막 이래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오면 나도 글을 할 사람들 모아서 그치? 관심 있는 모아서 학생들 코치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 기상청 포털 다시 강조하고 요거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거 기상청 개방 포털 여기 가셔서 그쵸? 콘테스트 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갖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치? 여러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우리 첫째 시간 그쵸? 여러분들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